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고 시장 이야기도 조금 곁들일 텐데요. 오늘의 그 최근 시황 이야기를 피터 린치 책에서 좀 이렇게 찾아서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터 린치 책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음, 지난주에도 그러고 지지난주도 그리고 뭐 이번 주에도 많은 회원분들이 이제 좀 통화를 했는데요. 많은 회원분들이랑 이제 회원분들이 저를 이제 오래 알았던 회원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빠질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시라. 뭐 이런 게 좀 힘이 되어 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냐면 저희가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한 2년 정도 동안에 그 전에는 저희 회사가 뭐 이렇게 유료였잖아요. 유료로 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에겐 돈 받지 말자 해가지고 무료로 전환했죠. 그리고서 지금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회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공통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뭐 주식에 사실 뭐 정답은 없겠지만 단기 투자도 있고 대략적인 어떤 뭐 중장기 혹은 뭐 장기 투자 뭐 이렇게 굳이 나눠 본다면 저희는 지금 사실 한 중간 정도의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준은 제 임의적인 기준이고요. 한 단기 투자라고 해보면 한 뭐 한 두어 달 뭐 이 정도일 것 같고 중기 정도라고 해보면 그 이상, 그리고 한 장기 투자는 한 적어도 한 3년 이상인 것 같아요. 3년 이상. 조금 더 편하게 나눠보면 뭐, 그쵸? 한 3년 이상은 확실히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왜 3년이라는 생각이 드냐면, 어떤 기업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저걸로 진짜로 매출이 나올 수 있겠네라고 기다려 보면 한 2, 3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정도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실적을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저희 이렇게 분기 실적을 보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한 3, 4분기까지의 실적은 계속 좀 따라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한 중기, 단기는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하나의 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에 먼저 이제 끊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단기 정도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중기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회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전처럼 그냥 내비두는 종목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괜찮은 회사들은 조금 이렇게 냅두고 오래 좀 두고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십니다. 사실 저희도 뭐 그러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에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따라가다 보면, 왜 실적이 꺾이지 이러면서 팔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 회사 진짜 잘 될 거야라는 어떤 해안이 있는 정도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투자를 못한 거였는데, 뭐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 회사는 진짜 장기적으로 좀 끝까지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뭐 RFHIC라든지 쿠콘이라든지 더존비존이나 혹은 좀 재미없다라고 느껴지겠지만 뭐 동국제약이나 뭐 몇 개가 좀 있거든요. 무리들이 이거 말고도 사실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도 보면 주가가 우상향인데 그 사이사이에 상당히 많은 조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정도의 해안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물량을 줄이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회원분들이랑. 그러니까 저희가 중기 투자,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도 일정 부분 올라가면 수익을 실현했던 것들, 그것들에서 일정 부분을 냅두고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 보자. 왜냐면 이제 너희는 무료이니까 너가 진짜 실제로 하듯이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똑같이 하긴 합니다. 회원들에게 하는 것과. 근데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렵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단기 투자를 좀 해라. 저희가 예전에 사실 단기 투자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단기 투자를 저희가 했던 이유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저희가 매수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매수를 저희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를 사고 팔았던 기억이 뭐 이언저리에서 샀던 기억이 나고 뭐 이언저리에서 팔고 이 뒤에 큰 수익은 저희가 못 얻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근데 이 회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여기 한 30% 정도 수익이 났겠지만 요 뒤에 거를 보면서 이거 너무 아깝다. 아직 실적의 여력이 분명히 남았는데 너무 일찍 매도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거에 한해서 내 생각이 너무 빨랐구나 인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구간에서 아주 짧게라도 단기 투자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아주 작은 수익이지만 분명히 상승 추세가 강력하게 아직 남았다라고 느껴졌을 때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건 어떠냐 예전처럼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제가 예전에 단기 투자를 했던 거는 너무 아까워서 열심히 분석해놨는데 너무 일찍 팔아서 아까워서 좀 나머지 파동을 조금 단기적으로는 했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단기 투자를 했던 이유는 저희가 그 회사에 어떤 기업을 공부할 때 기업의 내용도 공부하지만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열심히 보기도 하지만 차트 공부도 사실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공부의 어떤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그럼에도 차트를 잘 못 다루지만 차트 공부를 계속하고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주 작은 금액은 조금씩 단기 투자를 차트에 의해서만 좀 해봅니다. 근데 그 종목들은 대부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거나 코스피이거나 뭐 S&P 500이거나 이렇게 지수와 저희가 보유한 종목 아주 실적이 훌륭한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양하게 예전처럼 좀 하시라 편하게 뭐 이런 말씀하시고 저희가 이제 가장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골프존을 너무 일찍 매도해가지고 그쵸? 언제 매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이 뒤에 거를 역시 수익을 취하지 못했었던 이런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사실 저희가 골프존을 매수했을 때 매수 뭐 너무 싸고 다 좋아서 일단은 예전에 매수는 했지만 가장 걸리는 게 카카오였었거든요. 카카오가 이제 계속 비중이 확대되는 것. 근데 최근에 다시 카카오가 뭔가 좀 골목상권 관련한 이슈 때문에 얘네들 좀 다시 얘네들한테 다시 좀 기회가 다시 생기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런 거죠. 골프라는 시장이 있었을 때 골프존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었고 카카오가 이만큼 있었다면 카카오가 이렇게 들면 골프존의 비중이 줄어들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를 만나면서 전체 골프의 어떤 인기가 많아지면서 파이가 확 늘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카카오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생겼지만 골프존도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수익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뒤에 이런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가 지금 매도하고 나서 이거 실수다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중간중간에 요럴 때라도 조금씩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KH바텍도 그쵸?
KH바텍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이때 다 매도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요때 요 언저리 때 다 끝냈던 것 같죠? 아마 이때가 매수였던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확 또 치고 가는 이런 경우는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확히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요런 거에서 순간순간 단기 매매도 좀 어떠냐라고 이야기해서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면 사실 단기 투자라는 것과 중기 투자, 장기 투자 이렇게 나눴을 때 저희는 일단 장기 투자는 확실히 제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회원들 분들이 말씀하시는 단기 투자와 제 단기 투자의 기준이 좀 달랐거든요. 근데 회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1에서 3개월 정도가 아니라 2주 정도 안에 뭐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단기 투자. 그러니까 요것과 이것을 조금 트레이딩 요 단기 투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다시 예전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장기 투자는 편하게 하시라. 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는데요.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단기 투자는 뭐 지금도 제가 꾸준히 연습하는 과정에서 있는 거긴 한 거고 장기 투자는 제가 잘 못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한 2년 반 뭐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하겠는데 3년 넘어가면 저도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좋은 회사를 놓친 회사들도 많습니다. 오늘 왜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미코제는 저희가 진짜 오래전부터 봤던 회사잖아요. 아마 뭐 저희 회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사실 장기 투자가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분명히 좋은 회사인데 지금 엄청 오래됐거든요. 한 5, 6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좋아했던 회사 중에 시젠이라는 회사, 예전에 저희가 3젠이라고 해서 아미코젠, 시젠, 케어젠 이렇게 좋아했었잖아요. 시젠이라는 회사도 어디였죠? 저희가 요때 사서 한 요때 팔았나? 너무 일찍 판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다 놓쳤죠. 이때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갈 거라는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지만, 그렇죠. 이때도 단기 투자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 혹은 조금 더 길게도 봤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케어젠이라는 회사를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영업이익률 40%가 넘었던 회사가 망하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분식으로. 그 좋은 회사가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또 이런 행보를.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가 삼성전자처럼 쫙 오른 회사들을 이렇게 보면 이건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아주 주식에 뭐 아주 그 해안이 있는 정말 굉장한 분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쫙 이렇게 가는. 근데 사실 이 중간중간에 아주 오랫동안 많이 쉬었죠. 근데 이거를 버티고 이런 게 어렵죠. 이런 것들을. 셀트리온도 이런 과정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서 진짜 장기 투자가 가능하겠다 싶은 것들은 조금 물량을 조금 덜어내 가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시황 이야기를 이걸로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가 주식을 할 때, 그러니까 단기 투자라든 어떤 차트는 잭 슈웨거나 뭐 윌리엄 오닐, 제시 리버모 뭐 이런 어떤 사람들, 니콜라스 다비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차트는 그런 쪽에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거 뺀 나머지 주식 모두는 한 피터 린치가 한 90% 정도를 영감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다행스럽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아주 다행스럽게 피터 린치라의 책을 주식 시작하기 가장 처음에 제가 읽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을 이게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면서 책을 골랐던 게 피터 린치 책이었던 거고 이 이전의 주식은
그냥 뭐 엉망인 거였죠.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그 주식이 이제 저녁 뉴스 끝나고 이제 스크롤 올라가기 전에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페이지 한 5페이지, 6페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뭐 포항제철 괜찮네, 뭐 또 올랐네, 뭐 이런 이야기 보유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듣는 것들로 주식을 시작했던 것 같긴 한데, 제대로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시작했던 게 피터 린치 책이에요. 여기 지금 책을 한번 최근에 개정 3판이 나와가지고 이 책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전에 제가 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필립 피셔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책은 이런 책 같아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씩 그려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동그라미 그리고 선을 한 몇 개 그렸더니 이게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알려준 것 같아요. 주식은 이런 거야 라고 크게 어떤 그림을 그려줬다면, 그러니까 그 필립 피셔 책이 굉장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고 뭔가 사고 팔기, 그러니까 실전으로 들어갈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피터 린치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기존의 이런 뼈대에서 피터 린치 책을 보면 눈, 코, 입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손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옷도 입혀주고, 바지도 입혀주고, 그림이 이상하죠. 모자도 씌워주고 추울 수 있으니까 양말, 신발 다 신겨주고, 실제로 걷게 해주는 것 같아요. 걷게 해주고, 힘들면 앉아서 쉴 수도 있게 해주고,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읽었는데도. 그러니까 이만큼 그 이유가 이 굉장한 어떤 전설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상식의 선에서 주식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정제해서 아주 쉽게 표현해 준 것 같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뭐 그렇게 했다라고 믿어지긴 하는데, 이분의 책을 여러 번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분이 생각할 때 주식이라는 것 역시 상당히 쉽다, 단순하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책에서 오늘의, 그러니까 최근의 시황을 좀 이 책에 있는 한 부분을 좀 이렇게 펴서 한번 좀 볼게요. 잠시만요. 이 책에 보면은 142쪽을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어, 요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 이게 개정 3판인데, 이 책은 저는 이번에 이거 일부러 한번 또 새로 샀는데요. 사실 여러 번 샀어요. 이 책은 여러 번 샀는데 어, 알면서도 계속 맞다 맞다 그랬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 책이고, 이 책을 보면 여기 계속 이제 포스트잇을 붙이잖아요. 포스트잇을 쭉 붙이고 다시 한번 또 포스트잇을 쭉 붙이고 포스트잇이 쭉 붙는, 보통 포스트잇이 저는 한 책을 보면 한 요 중간 정도 오면 거의 포스트잇 붙이는 게 거의 끝나는데, 요거는 세 바퀴 돌 때까지도 계속 중요한 말이 나오는 그런 굉장한 책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요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시장은 상관 마라. 한번 잠깐 좀 보시면,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한 가지만 당신에게 이해시키더라도 이 책은 제값을 다한 것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버핏의 말을 믿어라 하고서 버핏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아는 한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지 참고 삼아 살펴보는 장소에 불과하다. 이게 그런 이야기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가치에 뭐 예를 들어서 PER로 해보면 PER의 뭐 한 10배 정도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주가가. 이거는 이제 회사이고 사실 요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 주식시장은 그냥 전광판 보고 사느냐 파느냐 뭐 이런 어떤 바보들이 사는 가격을 얼마에 제시하고 파는 가격을 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재미삼아 보는 뭐 이런 정도의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가치를 보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는 버핏의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피터 린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시장을 예측해서 불황에 대비할 수 있으면 무척이나 좋았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도 버핏처럼 수익성 높은 기업을 찾는 것으로 만족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래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음, 이런 거죠. 시장이 좋을 때가 있고, 그죠? 코스피라고 해볼게요. 코스피가 좋을 때가 있고, 코스닥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어,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좋을 때라고 다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안 좋다고 다 돈을 못 번다라는 소리도 아니다라는 것인데, 다만, 시장이 좋을 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상승하려면 제대로 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도 내가 보유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면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너무 좋은 훌륭한 회사라면 심지어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꽤 많이 상승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목차에 보면 어 이제 종목 선정하는 뭐 이런 방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10장에 뭐 이런 내용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뭐 13장 중요한 숫자들 뭐 하여튼 이 책은 버릴 게 하나도 없긴 한데 그런 책에 대해서 이 저자 피터 린치가 수익에 대한 기업의 수익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 나오거든요. 수많은 예시와 함께. 그래서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마 마지막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거 한번 봐볼게요. 아, 어떤 내용이냐면 요 내용은 그러면 시장이 좋고 나쁜 거 이런 거 모르면 그래도 시장이 뭐 고평가인지 뭔지 이런 건 좀 알아야 되는 건 아니냐. 아예 모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만약 뭔가를 걱정하고 싶으면 만약에 내가 가진 어떤 보유 종목이라면 그 보유 종목의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든지 혹은 그 어떤 보유 종목의 신제품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더 고민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시장이 고평가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고평가가 됐든 남 됐든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알려고 한다면 아주 살짝 이 전체 450페이지 정도에서 가장 한 짧게 시장 이야기를 살짝 해놓은 게 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단 한 두 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나 당신의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 시장이 고평가되었다고 보면 된다. 요게 하나인 것 같아요. 단지 시장 이야기는 그렇죠. 그리고 이 책 뒤에 제가 이건 사진 찍지 않았는데 이 책 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필요한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윌리엄 오닐을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윌리엄 오닐이 이야기할 때는 시장에 굉장한 어떤 기준에 맞는 윌리엄 오닐의 기준이 맞는 캔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준에 맞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가 시장이 바닥을 찍고 돌아 나갈 때 그러한 좋은 회사들을 매수하는 것.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시장을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걸 이뤄내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힘들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타이밍도 역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을 보고 어떤 보조 지표를 보고 어떤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는 것, 그것이 그냥 매수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찾을 때는 어, 너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혹은 뭐 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진짜 좋은 회사는 많이 올랐다고 끝이 아닌 경우들이 더 많았거든요. 계속 더 올라가는 경우들. 근데 이게 또 계속 이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뭐 이 책은 오래된 책이고 시간의 검증을 받은 책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아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좀 다르다. 좀 이해는 해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10루타, 뭐 20루타, 30루타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온다. 변동성이 크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좀 일견 이해는 가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의 내용은 확실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그래서 시황을 이야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어, 코덱스 200으로 한번 시장을 한번 봐볼까요? 최근으로 좀 이렇게 넘어와 보면 사실 뭐 저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한 300일 정도 이동평균선을 깨면 확실히 모든 추세는 다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딱 그렇게 걸쳐 있는 조금 아슬아슬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반등할 거야, 더 빠질 거야, 이런 거에 에너지를 쓸 시간에 어차피 맞힐 수도 없고 맞힌다고 한들 그것으로 내가 돈을 벌 수도 없거든요. 내가 가진 보유 종목이 좋아야지 돈을 버는 거지 시장을 맞힌다고 내가 후진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다 에너지를 두지 말고 보유 종목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을 보긴 하지만 최근에는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PER의 역수와 국채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주식 시장의 어떤 매력도를 측정하는 지표잖아요. 그것의 어떤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주식 비중을 늘리는 구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지금이 주식시장의 비중을 늘리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언제였었냐면, 아무튼 저도 언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는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지만, 하여튼 이번 연도였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살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살 게 좀 나오네, 제법 나오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오늘도 한 10종목 정도를 찾았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때 종목들이 막 싸지니까 막 바빠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한 10개 정도 이상의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이런 종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회원분이랑 잠깐 통화했었는데 어, 지금 돈이 없다, 주식에 다 물려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대신에 아주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여기가 현재라고 했을 때 난 앞으로 그래 한 10년 정도는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 더 할 거야 라고 한 사람들은 주식 100%로 저는 가도 된다고 봅니다. 좋은 기업이라면. 대신에 피터 린치 말처럼 좋은 기업이 비싸지면 다시 싼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는 거죠. 계속 홀딩한다라기보다. 음. 그런데 만약에 나는 한 2, 3년 후에 주식을 이제 그만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 분들은 주식 100으로 하긴 좀 불안하죠. 왜냐면 주식과 현금을 적어도 뭐 한 반반 혹은 현금 적어도 30% 이상 혹은 50%까지도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분들은. 근데 나는 지금 돈 여윳돈이고 장기적으로 한 10년 더 갈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주식 비중 없어도 해볼 수 있다. 그 이유가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보통 1, 2년에 한 번씩은 큰 하락들이 항상 시장에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주식을 매수하자 뭐 이런 의미인데 사실 그 시장이 싼지 안 싼지를 알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 말고 피터 린치 이야기처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비싸지면 종목을 조금 팔아서 좋은 회사가 싼 그런 회사를 사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싸면 사고 오르면 팔고 싸면 사고 오르면 팔고 근데 이것이 여기선 A 주식이어서 쭉 샀다가 A 주식을 이제 매도했겠죠. 그랬더니 B 주식 좋은 애가 싼 게 있어요. 그럼 얘를 또 이 산 걸로 또 사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무한 반복. 이렇게 가는 것도 장기 투자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뭐 그렇네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이야기가 뭐 대주주 요건 뭐 이것도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뭐 테이퍼링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예전에 이렇게 유튜브들이 많지 않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회원들이 했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유튜브가 너무 많아지면서 회원분들이 너무 전문적인 피터 린치 말로는 알 필요도 없는 알아도 소용없는 아주 아주 그 어려운 어떤 이런 경기 용어들까지도 다 알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실적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실적 이야기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방송 탓인 것 같아요. 방송에서 주식 개별 종목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잘 개별 종목 이 회사에 대해서 시황처럼 파고들어 주는 방송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를 뭐 한두 시간 이 회사의 과거 상장 때부터 현재까지의 이 회사의 사업 내용,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쭉 한번 파고드는 이런 게 방송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구독해서 볼 것 같고 최근에 특히 이제 뭐 많죠. 대표적으로 3프로 TV도 그렇고 여러 TV도 있는데 시황 업종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항상 바뀔 텐데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저도 예전에 초기 때는 3프로나 뭐 일부 방송들을 좀 구독해서 봤는데 이제는 보지 않습니다. 아예 너무 노이즈가 심해진 것 같고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업 보고서를 사업 보고서를 보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전문가들이 매번 다 이야기들이 다르잖아요. 한 달 전 다르고 한 달 후 지났더니 또 다르고 계속 왜냐하면 그쪽 애널과 펀드 매니저들은 그 정도 호흡이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가 펀드 매니저 혹은 이 시장 전문가들보다 훨씬 우월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이상하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의 근무 환경이 그런 시황관 정도로밖에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같이 빠져버리면 진짜 개인 투자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보면 볼수록 항상 무릎을 치고 반성하게 되는 이런 책이고요.
이 책은 저희 회원분들이면 무조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회원분들 이렇게 통화하고 끝날 때 항상 카톡에 이 책 캡처한 것을 추천책 이렇게 몇 권씩 이 책 꼭 읽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제목들을. 그때 항상 들어가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3 개정판이 새롭게 나왔고, 이 책을 저도 진짜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하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읽었다라는 게 너무 다행이다. 만약에 제가 일주일만 하면 주식 투자 일주일만 하면 뭐 월급 번다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뭐 5일 만에 주식 투자 뭐 다 완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식 뭐 질문들 뭐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이 책을 봤던 게 천만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길었는데요.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 책을 안 읽고는 사실 주식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회원분들과도 이야기할 때 이 책을 읽은 분과 안 읽은 분들은 많이 달라요. 대화의 내용이. 그래서 꼭 반드시 올해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혹시 돈이 없다, 난 책 살 돈,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꼭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 시장이 좋고 안 좋고 뭐 반복합니다. 언제나. 너무 개의치 마시고 좋은 회사라면 1, 2년 뭐 2, 3년은 버틸 수 있잖아요. 추가 매수할 수 있고. 예,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